현재 의식이 지금의 상황을 거부해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갈등이 시작돼요. 지금의 상황은 잠재의식이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비친 것인데 잠재의식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잠재의식의 거부감을 수용하고 안아주고 녹여낸 뒤 현재의식이 원하는 새로운 상황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바로 이성이라는 녀석이에요. 이성은 현재의식의 한 부분인데요. 마치 문지기처럼 작용하며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확언을 해도 이성은 해내지 못했던 과거만을 떠올리며 그건 불가능해, 너무 터무니없어 라고 반박하곤 해요. 이성은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목표를 꺾으려고 안달이에요. 결국 이 문지기를 통과하지 못한 생각들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돼요. 이성, 요 녀석, 어떻게 손 좀 봐줘야겠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성과 잠재의식에 대해 약간 더 말해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할 때 이성과 잠재의식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일단 이성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작용하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생각이에요. 과거의 경험이나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성을 따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죠. 감정보다는 사실과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긴 하지만 제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도 해요. 아무리 나는 성공한다 라고 현재의식이 바란다고 해도 이성이 끼어들어 네가 그럴 능력은 되고 라고 험악한 문지기처럼 잠재의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이렇게 되면 현재의식의 바람은 잠재의식에 닿기도 전에 사그라들게 되죠. 반면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정하는 깊은 내면의 공간이에요. 과거의 경험, 감정, 반복적인 생각이 저장되어 이를 계속 현실의 공간으로 펼쳐내요. 일단 받아들여지면 논리적 판단 없이 그대로 현실에 비춰줘요. 이성을 통과한 감정들이 굳어져 잠재의식이 되죠. 강력한 이미지와 감정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현실을 창조하고요. 단단히 굳어진 생각들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잠재의식 안에 실패라는 믿음이 있다면 현실은 실패의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성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한 충격을 받거나 심각한 고통으로 이성이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 후에 갑자기 180도로 변해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죠. 그런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어요. 이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에 생각을 꽂아놓기가 어렵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잠들기 직전,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 상태랍니다. 이 시간대에는 이성의 힘이 스르르 약해지고 잠재의식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네빌 고다드는 이 상태를 사츠라고 불렀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답니다. 사츠는 수면과 비슷한 상태라는 뜻으로 이 방법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잠재의식에 심을 수 있어요. 사츠를 하기 전에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돼요. 이완 상태가 깊을수록 잠재의식에 원하는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누워주세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잡으시고요. 호흡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과정을 반복해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췄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 효과적이에요. 그렇다고 호흡에 너무 신경 쓰면 다시 긴장하게 돼요. 편안함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신체를 이완해요. 먼저 발가락에 힘을 뺀 후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목, 얼굴의 순서로 힘을 풀어주세요.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바닥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이완이 더 깊어지면서 이성이 점차 약해질 거예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저 떠다니게 두세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사체 상태로 쉽게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머릿속으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단순한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장면 속에서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해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다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잠이 들면 돼요. 사채기법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강렬한 감정이 중요해요. 잠재의식은 이미지와 감정을 강하게 받아들여요. 단순히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야 해요. 그리고 짧은 장면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긴 이야기보다는 간단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해요. 누군가가 축하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나 통장 잔고를 보며 기뻐하는 장면을 떠올려도 좋겠죠?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한두 번 한다고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지고 매일 반복할수록 점점 더 현실에 나타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채를 알고 저는 바로 시작했어요. 궁금한 건 뭐든지 해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점심에 본 뉴스 같은 내용만 머리에서 빙빙 돌고 그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봤어요. 안 된다고 자책도 좀 하긴 했지만 그런 마음도 흘려보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나를 너무 다그치지 않고 나아갔어요. 이때가 저한테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일도 너무 바쁘고 심한 폭언에 시달리며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튜브도 오랜 기간 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일하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탁 풀리면서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냥 마음이 탁 하고 풀리더라고요. 그 후에 변화는 놀라웠어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는데 일단 회사에서 근무하던 것을 재택근무 제의를 받아서 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악담과 폭언을 퍼붓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로 나의 일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아직 내 안에 응어리는 좀 남아있지만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쨌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시간도 있네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 정말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사채 기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많은 경험담이 나올 정도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잠들기 전 이완한 상태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 채 잠드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매일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원하는 현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모든 건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사채를 이용하여 잠을 자는 시간에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새겨 넣을 수도 있고요. 잠에서 깬 시간에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매일 모든 순간이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조화롭게 만들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해주세요.